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회가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6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 1,000명 늘었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 장관은 중국은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여야는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세월호 국회를 가동합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만나서 5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해양수산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해수부는 세월호 사건 주무부처입니다. 상임위가 하나둘씩 시작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11개 관련 상임위가 모두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이 선수습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상임위 개최를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새정치연합 측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 논란 긴급 현안 질의를 요청으로 개최가 됐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해서 반쪽 회의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상임위는 합의된 3개 상임위를 비롯해 국방위 등 모두 11곳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 해운 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에게 오는 16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 회장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 역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회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수십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미생활로 찍은 사진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열사들이 구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모은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8만 명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2달째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이 4월 취업자 수는 2,56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들어서 1월에는 70만 5천 명, 2월에는 83만 5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3월에는 64만 9천 명으로 떨어져서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은 도매와 소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제조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축소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5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인 15세 이상 64세 미만 고용률은 65.4%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올랐고 실업자 수는 1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정부의 환율 통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왕양 중국 부총리를 만난 루 장관은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 중국 정부가 새롭게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루 장관은 이를 위해서 중국 쪽에서 환율 정책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면서 이것이 균형된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하루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로 2배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약세를 이어가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는데요. 실제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달러 대비 약 4%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예고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방문 기간 동안 강력한 위안화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뉴스토마토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